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며 힘들게 올라탄 기차는 어딘 고환이 춘천에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차창 가득 뽀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보니 흘러가는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녁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각각의 음악에도 좀 어울리는 계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재즈의 감성을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 씨가 또 촉촉히 전해주셨습니다. 유사랑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무슨 색깔일까요? 예전엔 청춘하면 좀 푸릇푸릇 싱그러운 그런 색깔을 떠올랐는데 요즘은 조금 어두운 색깔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불안한 미래와 걱정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2017 서울 북 페스티벌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청춘 힐링 콘서트, 힐링의 맛을 또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만은 또 청춘 상담가를 자처하신 두 분인데요. 먼저 꿈 멘토시죠, 김수영 작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기업인이자 또 동기부여가이자 또 컨텐츠 제작자 그리고 발리우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행복한 꿈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업이 엄청 많으세요. 네. 예, 앞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여러 직업 중에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뇌과학자시죠, 장동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박사이자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책을 썼던 장동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장동선 박사님도 김수영 작가님처럼 재능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음악도 연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반대인데 제가 네. 음악을 잘 연주 못한다고 생각해서 과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술은 정말 그런 천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과학은 열심히 해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 북콘서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민을 들어보는 뮤직 테라피라는 시간으로 여러분께 좀 시간을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사전에 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TBS 부스를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미리 받았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저희가 좀 읽어드리는데 그 읽어드리는 방식도 좀 특별해요. 네, 저희가 또 라이브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민을 좀 재미있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즈에는 여러 가지 리듬의 장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윙도 있고요, 보사노바도 있고요, 또 블루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스윙이라는 이 장르로 여러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연이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고민녀라는 분의 사연인데 이분의 사연을 그럼 제가 한번 노래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여러분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저는 28살 여자고요. 지금 2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죠. 처음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인서울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업 준비를 했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2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보다 못한 엄마가 공무원을 권유하셔서 공무원 시험 공부 1년 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자꾸 떨어지니 이제는 그냥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작은 회사 들어가기에 친구들에 비해 연봉도 작고 또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 모르겠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 사시는 고민여 씨의 사연이었는데 정말 좀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이 네. 고민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이분 고민이 뭐였지?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또 이렇게 즐겁게 풀어나가는 그럼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고민여 씨의 사연은 비단 이분만의 어떤 고민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청년 실업 문제와 또 관련이 있는데 네, 그렇죠. 두 분께 좀 해결책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김수영 작가님, 이 네. 고민여 씨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언급된 고민에서 보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인서울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이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만약에 쉽게 대기업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쉽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도 이분은 계속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찰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대기업 썼다가 이게 안 되니까 공무원 했다가 이거라도 안 되니까 작은 기업 가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20대는 꿈을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꿈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거를 찾으려면 계속해서 삽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삽질. 삽질을 막 하다 보면 땅을 네. 파다 보면 뭐가 되든 나오잖아요. 이게 음.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적어도 내가 20대 내내 도전하고 실패해서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아도 네. 30대 때 어떤 삶을 살아도 후회와 미련이 없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일단 작은 회사에 들어가든 뭘 하든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 나가는 그 네. 나라는 원석을 깎아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김수영 작가님의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우선 당신이 원하는 꿈부터 네. 좀 명확히 해라.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네. 인상적인데요. 장 박사님은 혹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김수영 작가님 말씀하신 거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인서울을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내 친구들의 눈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회사라도 갈까요? 라는 질문했잖아요. 어때서요? 작은 회사 좋은데 작은 회사 가는 거에 붙기라도 하면 감사한 거죠. 작은 회사라도 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은 내가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안의 것보다 네. 다른 사람 시선이 더 중요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분한테 남들이 뭐라고 보든 약간 배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볼까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고 배째 하다 보면 나도 잘 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작은 회사건 큰 회사건 상관하지 말고 뭔가 나에게는 더 좋은 게 와야 되는 생각부터 버리고 작은 기회라도 오면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좀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이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예. 기준을 남이 아닌 자신에 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두 분의 20대 시절이 어땠을까도 궁금해져요. 또 김수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20대가 정말 파란만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청춘의 색깔을 좀 표현한다면 네, 네. 작가님은 어떤 색깔이잖아요? 저는 빨간색으로 빨간색.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분노가 정말 많았어요. 분노.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자랐던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고등학교 때 마음을 고쳐 먹긴 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반항도 하고 중학교도 잘리고 뒤늦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네. 또 대학을 들어가서도 제 생활비를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생활비까지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다 저희 학교 친구들은 다 뭐 외고 나오고 다 외국에서 살다 오고 다 뭐 이렇게 너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나는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그 25살에 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 분노가 정말 컸어요. 근데 이게 분노가 에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도 사람이 이제 겪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 중에서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이런 것들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분노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감정이어가지고 저는 그 감정을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73개 목록이 나와서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내 인생이 더 나빠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서 지난 이제 12년 동안 8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70개의 꿈을 이뤘어요. 그 목록을 하나씩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의 에너지 레벨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에만 그 에너지가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시야가 꽉 차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 불행들이 보이지가 않고 그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만도 너무 내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들을 이루다 보니까 빨강색이 분노의 빨강이 아니라 열정의 빨강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장 박사님도 본인의 청춘을 어떤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검정고시 동문이네요. 검정고시시군요. 저도 중학교를 검정고시 나오고 학교를 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유가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고 그래서 전 분노의 빨강과 우울의 파랑이 섞이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유는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어렸을 땐 좋았어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가 근데 참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거나 독일에 있다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도 이 동네 저 동네로 가면은 참 그 어린애들이 좀 잔인해요. 그래서 뭐 요즘도 많이 문제죠. 왕따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다르다는 걸 되게 빨리 느껴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머리가 까만색이야? 까만색은 금발에 비해서 더러운 색깔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한국에 와서는 또 넌 발음이 이상해. 너 외국 살다 온 거 막 티내냐? 막 이러면서 괜히 되게 그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의 경계인으로서 사신 거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많은 청춘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TV에 나와서 뭔가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역시 청춘 시절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알게 되시는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 고민 상담 좀 들어볼까요? 내 꿈은 다이아 반지 님의 사연인데요. 닉네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유사랑 씨가 사연을 곡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내 꿈은 다이아 반지. 닉네임만 들어도 어떤 사연인지 대충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결혼 사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보사노바라는 리듬으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금 간결하고 더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꿈은 다이아 반지님의 사연 그런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4 27살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친구의 SNS 봤는데 친구가 다이아 반지로 청혼을 받았더라고요. 직장인 3년 차이지만 모아온 돈도 없어 다이아 반지는커녕 사줄 남자친구도 없어 너무 부러웠죠. 근데 저 말고 다른 결혼한 친구들을 보며 결혼하며 다이아 명품 가방 받았더라고요. 사실 안 보면 그 말인데 이상하게 계속 보면 나를 비교하게 되죠.
내가 돈 없이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슬퍼집니다. 뚜루루따따따.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연이랑 약간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한 가지 답은 확실히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우선 남자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친구가 없는데 지금 일단 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다이아 반지를 받건 명품 가방을 받건 누가 있어야 네, 받을 수 아무래도 있죠. 이 결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또 지금 결혼하셨기 때문에 네.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장 박사님께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은 그 공감을 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방송 나와서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제 와이프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도 많았고 그 중에는 진짜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스펙으로 치면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저를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네. 돈으로나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예. 거의 없었어요. 되게 뭐 웃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면은 어디서 하냐, 무슨 선물을 하냐, 막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와요.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게 저희의 사랑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집안 막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이거는 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겪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가장 힘들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는 것들 중에는 나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생기는 아픔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사연도 이분은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나 다 보이는 거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좋은 걸 받는 것 같은데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내가 좋았냐, 어디에 그 나랑 사귀거나 나랑 결혼하는 거에 좋았냐 했을 때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걸 못 지켜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지금 진짜 지켜주려고 궁금하다. 하는 게 들려주세요. 네. 당신 안에는 뭔가 자라나면서 당신만의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구멍처럼 뻥 뚫려 있는 게 있는데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느껴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든 그것들을 막아주고 싶어, 그 구멍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스펙도 모두 필요 없고 당신의 그 마음 보고 결혼했다. 근데 아직 제가 구멍을 못 막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사실 더 필요한 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서로가 결혼하고 나서도 보통 많이 싸우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 보면은 옆에 남편, 옆에 부인 막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쵸. 누구 집 네. 내 친구 남편을 그렇게도 해주더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근데 하죠. 보면은 되게 꼭 보면 막상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는 얘기나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처받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제 뇌과학 전공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그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거나 우리의 심성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다이아 반지 올리고, 사실 항상 좋은 삶만 하는 거 아닌데 뭔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삶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음식, 그쵸. 좋은 반지, 명품백. 네.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나를 비교하지 말자.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뭔가를 내가 느끼면서 그걸 채워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서로가 더 낫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건데 사실 말이 쉽지 저도 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나중에 10주년 정도 지나면 와이프에게 멋진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줄 수 있으려나, 명품백 해주려나, 그거를 왜냐하면은 저보다는 네. 와이프가 자기 친구들은 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그래도 자기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사진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장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김수영 작가님이 저는 반대예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 얘기를 좀 다 해주시죠. 받으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우선 하고 싶은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 물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일단 저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가방이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진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명품인데 그값 몇백만 원짜리가 무슨 뭐 가치가 있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명품을 안 하는 게 명품한테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매는 순간 걔네들은 빛을 발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와서 저한테 몇백억을 줄 테니까 당신 인생이랑 내 인생을 좀 바꾸자라거나 몇 년만 감옥에서 좀 살아줘. 그럼 저는 거부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 인생은 정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정말 스페셜 에디션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명품을 하든 안 하든 그게 과연 중요할까? 그래서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얼굴, 몸매,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어떤 뭐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온몸을 막 다이아로 이렇게 박아도 네. 그 사람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막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데 주눅이 들고 딱 그 순간 그 여자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품은 바로 나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근데 내 돈으로 사세요. 내 돈으로. 왜 남이 사주기를 기대하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렇게 남한테 의지해서 사는 삶만큼 위험한 삶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순간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삶을 왜 살아요? 그냥 내가 부자가 되면 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만나는 남자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성품 하나만 보고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은 연애도 잘 못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줄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뭘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저는 제가 집을 사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몸만 들어와라. 나는 네. 당신만 있으면 된다. 이야.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서로가 바라는 게 없거든요. 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장 박사님이 그 부인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셨는데 네. 김수영 작가님도 뭐, 대놓고 못지않게 자기 자랑을 지금 그러니까요. 하셔서 제가 매우 배가 아픕니다. 네, 근데 저는 농담이고요.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같이 현재 제가 이제 재즈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저와 함께 노래하는 다른 보컬리스트들 중에 저보다 뭐 더 잘 나간다거나 뭐 제가 되게 나가고 싶었던 페스티벌에 그 친구가 나간다거나 그리고 뭐 앨범을 발매했는데 굉장히 대박이 난다거나 그럴 때 네. 배가 아프고 맞아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혹 저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남과 비교하면서 네. 배 아파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자존감이 낮은 거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뇌과학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긴 한데 저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말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은 자존심이라는 거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잘 보이고 싶은 거를 자존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남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낀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렇다면 이 답을 다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네.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찾으려는 자존심이 센 거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게 해줘요. 네. 그래서 쟤도 저거 했네 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모티베이션이 되긴 하는데 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마음이 약간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에는 굉장히 정말, 민감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유사랑 씨, 사랑아,
너는 그 누구보다 멋진 목소리를 지닌 것 같아. 정말 최고의 목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5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멋진 페스티벌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 역시 열심히 해야지. 난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근데 여기서의 키는 누구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네. 남에게 잘 해주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좀 내가 막 그런 말 하기가 뻘쭘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난 정말 믿어. 누구보다 너가 최고야. 사실 부모님 마음이 다 이러면서도 애들한테는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봤니? 옆에 애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런 말 하게 되는 게 다 상처가 되는 거고 사실 남편 부인끼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느낀다면 바로 가서 친구에게 동생에게 부모님에게 뭔가 괜찮아. 정말 너는 멋져. 넌 다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난 너 정말 사랑해. 이런 말들을 서로 해주면 서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쯤에서 또 유사랑 씨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을까 싶은데요. 마이웨이라는 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네, 그 마이웨이라는 곡은 제 1집 앨범 타이틀 곡입니다. 이 곡이 오늘 주제와 너무 잘 맞아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곡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할까, 이 너무 어려운 길이고 사실 이 삶을 살아가기에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기술을 배워서 시집을 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이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김수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그냥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버텨보자. 네, 내 길을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강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고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마이웨이라는 곡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nt to live, rest for a while in this bench, but I forgot that need to leave the road. It shall be free to both legs. My heart is running again, passion I need. But I start running for the first time. Without rest, even one ran also ran to the sound of the hurt distance. But I lost my way now. I'm lost. I'm lost. From it, I think the moment my heart also is down together. But I lost my way now. I'm lost. I'm lost. From it, I think the moment I lost the road. I'm okay. I'm okay. Let's take one slowly from now without looking back and
네, 유사랑 씨의 My Way라는 곡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노래였군요. 네, 특히 I'm OK가 저는 제일 많이 와 닿았는데, 네. 난 괜찮아, 네, 라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 예. 네. 근데 요즘 우리 청춘들이 I'm OK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것이 네. 또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부모가 물려준 부에 따라서 네. 이른바 금수저니 뭐 그렇죠. 은수저니 하는 네. 그런 걸로 나의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네. 것. 이게 참 맞습니다. 사람을 박탈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두 분께서도 요즘 이 한국에 유행하는 이 수저 계급론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뭐 지금이 뭐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늘 청년들은 늘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청춘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어떤 자기의 어떤 먹고 살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가장 큰 이유가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력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들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대학만 나온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펙을 쌓고 또 다른 스펙을 쌓고 해도 남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변별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 거는 부모의 재력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단순히 돈이 없는 것만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아래에서 20년을 함께 보내면서 배운 어떤 인맥의 빈곤과 정보의 빈곤 네. 그리고 어떤 태도의 빈곤이 그 모든 것이 패키지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이 제로에서 시작할 때 저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로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돈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나에게 스토리를 물려줬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맷집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기회이고 네. 또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력의 변별력,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똑같이 하는 그 분야에 가서 노력하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 가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대기업 가는 노력, 정말 공무원 시험 합격할 노력을 똑같이 투입을 했을 때 예. 훨씬 더 큰 어떤 결과를,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수영 작가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결국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어야 네네. 한다. 이런 걸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하잖아요, 박사님. 박사님의 책을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논지의 내용도 쓰셨더라고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아, 나의 그런가요? 존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도 결정이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로도 결정이 되는데 뇌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느냐 믿는 그 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나서 뇌의 어떤 활동을 볼 때랑 난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의 활동을 볼 때랑 달라요. 완전히. 같은 타스크를 같은 사람한테, 같은 미션을 같은 사람한테 줘도.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제 책은 아니지만 제 책이 읽으셔도 되지만 뭐 그 책이나 영상 중에 그릿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테드 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말 좀 생소하잖아요. 그릿 이러면 이게 뭐지 영어로? 뭐냐면 배짱, 용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캐럴 드웩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학생이 되게 오랫동안 연구했던 것 중에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아주 중요했어요. 뭔가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했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나눠봤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growth mindset라는 게 하나고요. 성장하는 마음 태도. 다른 하나가 fixed mindset예요. 갇혀 있는 마음 태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갇혀 있는 마음 태도, fixed mindset가 딴 게 아니라 흑수저 금수저론이에요.
나는 갇혀 있다. 난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고 좋은 대학교에 못 갔고 나는 엄마 아빠가 준 유전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난 타고나기를 이렇고 나는 이건 갇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픽스드 마인드세트인데 이 마음의 틀을 깨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스 마인드세트는 반대예요.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나는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아서 전문대까지밖에 못 갔지만 배울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연습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게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론을 깨부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성장에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사랑 씨 노래 많이 들으세요. I'm okay. 나 이거 가서 음반 바로 살 거예요. 너무 좋아요. I'm okay. 난 클 수 있어. 여러분 다 그럼 클 수 있습니다. 네. 예. 전 지금 좀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 제가 강연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꿈이 가난한 사람이랑 꿈이 부자인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이 가난한 사람은 현재를 고정불변으로 본다.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 평생 가난할 거고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꿈이 부자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난 지금 가난한데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기준을 현재에 둘 것인가, 미래에 둘 것인가, 현실에 맞출 것인지, 꿈을 현실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꿈에 맞출 것인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거를 이미 연구가 입증이 됐군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경험하는 게 더 아니었어요. 좋죠. 예. 현실로. 예.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말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일 텐데 그럴 때 무엇보다 나침반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두 분께서 그런 나침반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그 질의응답을 좀 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용기를 내셔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약간 산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시야도 되게 좁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인이에요. 근데 제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너무 장기적인 꿈이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걸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되게 막 깜깜하고 막막한 기분을 많이 느껴요. 그거를 되게 느끼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좀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여쭤보신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너무너무 무섭고 막막하고 그래요. 진짜 너무 막 손이 떨리고 정말 온 신경을 100% 집중해도 잘 안 되고 주차할 때도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서 막 20번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주차를 겨우 하고 근데 운전이 너무 힘들어 라고 아무리 하소연을 한다고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지금 시작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목적지를 찍어주듯이 방향성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단기적인 목표라도 하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가 됐든지 닥치는 대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장 박사님께서도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의 것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하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세뮤얼 베케트라는 극작가 고도를 기다리며 썼던 분인데 제가 영어로 한번 해도 돼요? 영어로 한번 하고 할게요.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면은 시도해봐. 항상 시도해도 항상 실패할 거야. 상관없어. 또 시도하고 조금만 덜 실패하면 되는 거야. 전 이게 좋은 이유가 처음부터 시도하면 실패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는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번 도전했을 때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골이 있으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다 보면은 그 골을 향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짜보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북콘서트 즐거우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계속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네, 벌써 날이 많이 어둑어둑해졌죠. 네, 이제 마지막 또 유사랑 씨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청춘들의 고민을 상담하러 나와주셨고 여러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먼저 장동선 박사님. 늘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아픔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오만한 마음일 때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고 잘 될 거다. 유사랑 씨 노래 들으면서 I'm okay. 이거 중요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옆에 네. 사람에도 You're okay. 당신도 괜찮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100점 만점이어야 되고, 뭔가 거기서 하나만 부족해도 아 망했다, 나는 불행해, 이건 끝이야. 굉장히 이렇게 모든 거를 완벽해야지만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원래 인생이라는 거는 다 다양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또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또 거기서 뭔가를 한 가지 배우고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경험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은 정말 감사할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같은 맥락이지만 내 마음의 감옥을 좀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은 정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수영 작가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사랑 씨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진행도 하셨죠, 노래도 하셨죠, 네, 상담도 앉았다 하셨죠. 일어났다를 계속 하느라. 그러니까 오늘 또 네. 특별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힐링 콘서트에 여러분께 힐링을 드리러 왔다가 제가 정말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왜냐면 사연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고민들도 그렇고, 지금 청년 때는 살짝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힐링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끝곡으로 굉장히 좋은 곡을 가지고 왔어요. 네.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의 곡인데 바람이 부네요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를 좀 가슴 깊숙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TBS TV 책방 북소리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또 2달에 한 번씩은 북콘서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 또 멋진 강연해주신 분들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지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감사합니다.